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오늘은 전기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가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왜냐면 저도 전기공학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그동안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 하신 분들은 보통 전기팀, 플랜트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팀이나 아니면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시공팀에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이랑 일렉트리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전기 하면은 V는 IR, 파워는 IV 요거밖에 모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 감안해서 개념만 잡는다 생각하시고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개략적으로 뭘 말하냐면 계측기 있잖아요. 계측기라고 하면은 pressure, temperature, 그리고 flow rate, liquid level 이런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센싱하는 거 있잖아요. 오감, 뭐 미각, 뭐 촉각 이런 센싱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보내주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신경계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부서를 말하는데요.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 이제 배치가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냐면 인스트루먼트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IO 리스트, 정션 박스, 데이터 시트, 훅업 드로잉,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케이블 스케줄, 컨트롤 시스템, 아키텍처 드로잉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개략적으로 한번 제가 나타내 봤는데요. 결국은 엔지니어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사기 위해서 사양 조건을 이렇게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엔지니어가. 예를 들면 이제 멀티캡이 필요해요. 뭔가 우리 집에 콘센트는 하나인데 난 컴퓨터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센트를 꽂을 게 많아. 그러면 그 개수를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모니터 뭐 랩탑 2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콘센트가 5개인 게임 멀티캡이 필요해. 이렇게 알아야지 무작정 그것도 뭐 알지도 않고 그냥 어디 다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멀티캡 뭐 2개짜리, 3개짜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어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뭐 스위치 기어라든지 아니면 MCC 이런 걸 뭔가를 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양서를 작성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엔지니어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인스트루멘테이션 이제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압력 게이지, 그리고 온도 게이지, 뭐 트랜스미터도 있고요. 트랜스미터라고 하면은 그 현장에서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거를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걸 트랜스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게이지라고 하는 그냥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게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퀴드 레벨, 컨트롤 밸브, 오토매틱으로 하는 컨트롤 밸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엔지니어링 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화학공학에서 P&ID 있잖아요. P&ID, PFD 뭐 이런 흐름도 있잖아요. 파이프 흐름도 이 이크먼트로 가서 다른 이크먼트로 가고 뭐 이런 P&ID 있잖아요. 그럼 뭐 P&ID에다 나타내 줍니다. 뭐 프레셔 게이지가 여기 있고 뭐 프레셔 트랜스미터가 필요하고 어느 베셀에 이런 걸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요 P&ID, PFD 이런 프로세스 기본적인 다큐멘테이션을 작성을 해가지고 뭐 클라이언트한테도 주고 그리고 관련된 부서한테도 줍니다. 그래서 전기공학 뭐 전기팀이라든지 인스트루멘테이션한테 팀한테 이제 보내요. P&ID, 뭐 PFD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는 P&ID를 보고 그리고 PFD를 보고 모든 게이지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합니다.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 템퍼레처, 프레셔, 플로우 레이트, 리퀴드, 뭐 컨트롤 밸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게끔 데이터 시트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 프로세스 쪽만 이제 비워두고요. 왜냐면 프로세스는 이제 화학공학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요구 맞춰야 되는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 시트에 쭉 다 적어줍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요. 그래서 다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이 화학공학 팀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작성했고 화학공학 관련된 뭐 템퍼레처라든지 프레셔 이런 거 정보를 너희들이 여기다가 채워줘 하면은 이제 화학공학 팀에서 요거를 이메일로 받으면 요 부분 있잖아요. 화학공학 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뭐 다 적어줍니다. 뭐
프레셔는 얼마, 템퍼러처는 얼마. 그래서 다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다시 보내면 이제 완벽한 데이터 시트가 작성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구매팀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구매팀에서 요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이제 A, B, C, D 업체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프레셔 게이지, 뭐 트랜스미터를 만드는 업체가 있다. 그럼 거기 A, B, C, D 업체한테 보내줘서 이제 A, B, C, D 업체가 다시 자기들 견적서랑 테크니컬 프로포절 같은 걸 내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TV, 테크니컬 비드 이밸루에이션 하기 위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인스트루멘테이션 계장팀이 그걸 리뷰를 쭉 합니다. 이 견적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했는지 견적을 그 리뷰를 쭉 해서 다시 구매팀을 거쳐서 그 업체들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뭐 제거를 합니다. CD 업체가 우리 스펙을 만족을 못해. 그러면 A, B는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만족을 해요. 그럼 구매팀에서 A, B 중에 가격이 좀 저렴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A를 선정하겠죠. 그러면 A를 선정하고 이제 A에서 이제 정식으로 자기네들 모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 관련된 거를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구매를 하기 전에 다시 이제 인스트루멘트팀에서 리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리뷰가 되면은 그때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어떠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플랜트에 필요한 템퍼러처 게이지라든지 트랜스미터라든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이 엔지니어들은 그거에 대한 사양서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제가 다운받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프레셔 게이지거든요. 프레셔 게이지가 뭐 이렇게 파이프에 이렇게 설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사기 위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 계장팀이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요거를요. 요거는 이제 레벨 게이지거든요. 레벨 게이지라고 하면 이제 압력 용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틸이니까 안에 리퀴드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레벨 게이지라든지 트랜스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리퀴드 레벨이 되면은 요 안에 이만큼 찼으면은 요 노즐로 통해서 밖에서도 이제 이 게이지에서도 이렇게 차겠죠. 그럼 밖에서 봤을 때 베셀에 리퀴드가 요만큼 차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레벨 게이지라든지 트랜스미터도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퀴드 레벨이 이제 차오르는 레인지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필요한 거는 되게 뭐 한 1m짜리가 필요한데 뭐 5m짜리 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이 베셀이랑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관부석끼리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적으로 리퀴드 레벨은 뭐 1m 정도만 필요해. 그럼 1m 정도 필요하면 노즐, 메케니컬 팀에서는 노즐 이 로케이션을 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장팀에서는 이 노즐 정확하게 위치에 맞는 센터 투 센터 이 1m가 되게끔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베셀 팀에서는 메케니컬 팀에서는 요걸 1m로 했는데 인스트루멘테이션은 뭐 2m짜리 샀어. 그러면 이제 조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템퍼러처고요. 템퍼러처 게이지. 그래서 템퍼러처 게이지도 이 리퀴드의 템퍼러처를 재려면은 뭔가 어떤 센싱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치가. 그래서 템퍼러처 게이지를 이렇게 요 부분은 요 빨간색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인스트루멘테이션 스콥이고요. 요 부분은 메케니컬 스콥입니다. 그래서 메케니컬은 뭐 인스트루멘테이션 쪽을 구매하는 거에 관여를 별로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장 인스트루멘테이션 팀도 요 스콥에서만 자기 스콥에서만 이걸 구매하고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지 뭐 베셀 데이터 시트를 뭐 작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빨갛게 점선은 표기된 건 스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 게이지를 베셀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요 프레셔 게이지 부분만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 스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메케니컬 팀에서 이제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뭐 디테일한 건데 요건 이제 밸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띄어내기 위해서는 밸브를 잠그고 나서 이제 띄어내야 되잖아요. 메인터넌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밸브 같은 건 이제 파이핑 팀에서 구매를 합니다. 예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매뉴얼 닫고 열고 하는 밸브는 이제 파이핑 팀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롤 밸브, 오토매틱 컨트롤 밸브.
그러니까 매뉴얼로 온오프 하는 거는 파이핑 팀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자동으로 열고 닫히고 하는 것들은 인스트루멘테이션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친 부분 안쪽은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파이핑에서 요 파이핑 길이라든지 뭐 사이즈 이런 거는 이제 파이핑 팀에서 이제 스콥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스콥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요거는 이제 플로우 미터고요. 왜냐면 파이핑에 얼마만큼의 플로우가 지나가는지 알려면 또 플로우 미터가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게이지 같은 거는 현장에 가야지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다 현장에 가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라든지 템퍼러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센싱을 해서 전기 신호를 바꿔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보내는 거죠. 이 신호를.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프레셔가 이 베셀에는 뭐 10바 게이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를 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터도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요거에 대한 스펙 같은 거라든지 데이터시트를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IO 리스트라는 걸 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프레셔, T는 템퍼러처, L은 레벨, F는 플로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이제 필드입니다. 필드, 플랜트 현장.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자동으로 제어를 하려면요. 이 컴퓨터는 이제 실내에 있겠죠. 실내 뭐 빌딩 안에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시그널들을 컴퓨터로 연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시그널 있지 않습니까? 뭐 프레셔가 10바입니다. 10바. 그러면 10바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겠죠. 이걸 이제 이런 케이블을 쫙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는 걸 인풋이라고 하고, 이제 또 컴퓨터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코딩을 한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엑셀로 쳐가지고 if 함수로 써가지고 뭐 프레셔가 10바면 컨트롤 밸브를 열어줘야 돼. 뭐 이런 거를 이제 로직을 컴퓨터에 로직이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인풋이고요. 인풋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아웃풋을 내면은 아웃풋으로 이제 컨트롤 밸브를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IO 리스트 중에 I는 인풋 시그널을 말하는 거고요. O는 아웃풋 시그널을 말하는데, 인풋이란 거는 이 현장에서 컴퓨터 쪽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을 인풋이라고 하고요. 우리 컴퓨터를 기준으로 이제 나가는 시그널 있잖아요. 나가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하게끔 해주는 그런 나가는 시그널을 아웃풋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널들을 인풋, 뭐 아웃풋 이거를 쭉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을 해줘야지 그걸 이제 보는 이해도 쉽고, 또 요 케이블도 다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할 때 그냥 케이블을 주세요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케이블에 대한 뭐 사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든지 디지털 시그널, 뭐 케이블의 길이, 이 길이가 또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사야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O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션 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정션 박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케이블이 모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전체 공장에 각 계기류의 그 케이블들이 컴퓨터로 다 연결되려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정션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하나로 다 모아줍니다. 모아서 여기서 이제 케이블 뭐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쭉 가서 여기서 컴퓨터 룸에 가서 이제 쭉 나눠주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션 박스라고 하면은 각 현장에 있는 케이블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주는 그런, 우리 이제 뭐 케이블 타이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제 알기 쉽게, 정리하기 쉽게 그런 역할을 이제 정션 박스라고 하는데, 정션 박스도, 근데 정션 박스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이제 필드에 있는 케이블이 엄청 많겠죠. 그럼 이제 케이블이 여기로 이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그냥 정션 박스 하나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블의 개수라든지 그런 어떤 스펙 이런 거를 쭉 사양서를 적어줘야지 이런 정션 박스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이런 거 전기팀이라든지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이런 거를 이제 사양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정션 박스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필드에서 이제 모든 시그널들이 이제 쭉 와서 한 곳에 모여줘서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또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파이프 렉처럼 케이블도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런 건물 컴퓨터가 있는 건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 이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션 박스인데요. 이런 정션 박스에 대한 스펙 데이터 시트 같은 것도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하는 게 훅업 드로잉이라고 있거든요. 훅업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게 프레셔 게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PDIT라고 디퍼런셜 프레셔, 이제 이건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의 프레셔의 디퍼런스, 차이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프레셔 게이지 하나 선착하기 위해서도 이런 디테일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뭐 요거는 뭐 이제 튜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어떤 P&I라든지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런 훅업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튜빙 같은 것도 다 길이랑 있어야지 이걸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 다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사주기 위해서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길이라든지 필요한 뭐 2m가 됐든지 이런 거를 다 표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다 엔지니어들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훅업 드로잉은 이런 비로운 머티리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치를 또 작업을 할 거잖아요. 구매를 하면 이제 설치할 때 요걸 보면 이제 설치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뭔가 설치할 때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파악할 때 그런 거를 위해서 훅업 드로잉이라는 거를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업무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했던 인스트루먼트 케이블 스케줄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케이블이 쭉 있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의 길이라든지 이 케이블의 사양, 뭐 두께, 뭐 피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걸 딱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컨트롤 시스템 관련해서 또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 대한 이제 어떤 로직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엑셀에 우리가 뭐 함수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직 같은 거를 넣어줘야 되고, 또 컴퓨터가 있으면 모니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터에 이제 어떤 플로우 P&ID처럼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고,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이런 흐름을 보고, 아 여기는 뭐 프레셔가 얼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컴퓨터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또 보통은 벤더 업체들한테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벤더 업체가 코딩을 하고 그래픽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이제 해가지고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이제 1차적으로 리뷰를 하게 됩니다. 뭐 제대로 로직은 구현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리뷰하고 코멘트하는 역할을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냈고, 전기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도 전기 쪽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아니고 개념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전기팀도 하는 일은 똑같아요. 결국은 전기적으로 뭔가 필요한 어떤 이퀴먼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하고, 이 데이터 시트를 업체에다가 보내야 되겠죠. 업체에다 보내야지, 그래야지 업체가 뭐 사양서를 보고 견적을 낼 수 있겠죠. 무턱대고 그냥 뭐 두꺼비 집 하나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두꺼비 집도 뭐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뭐 크기는 얼마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적어줘야지 이제 업체에서도 그거를 토대로 견적을 낼 수 있으니까, 전기팀에서도 하는 일은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어떤 것을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그래서 일렉트릭 로드 리스트라고 요걸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발전기가 있었어요. 발전기가 있었는데 가스 터바인 발전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가스가 많기 때문에 가스로 이제 태워가지고 터바인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 터바인 제너레이터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럼 구매를 하려면은 몇 킬로와트짜리의 전력을 생산하는 제너레이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를 쓰는 컨슘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일렉트릭 히터가 있을 수도 있고, 펌프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잖아요. 킬로와트 해가지고. 그럼 펌프 뭐 10킬로와트가 필요하고, 일렉트릭 히터 2000킬로와트가 필요하고, 모든 이런 필요한 전력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줍니다. 뭐 펌프는 뭐 10kW가 필요해. 뭐 일렉트릭 히터는 뭐 415V짜리, 볼트도 적어줘야 되겠죠. 볼트짜리
뭐 2000kW가 필요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로드 필요한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있다면은 그 발전기가 필요한 전체 토탈 킬로와트를 알아내서 이제 제너레이터 업체한테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데이터 시트에 우리 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 와트는 뭐 예를 들어 뭐 10메가와트가 필요해. 그래서 10메가와트가 필요하니까 10메가와트짜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견적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 오브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피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내주는 드로잉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건 제가 했던 예전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심벌이 다 있죠. P&ID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메인 서브스테이션이죠. 이건 스위치 기어고요. 그래서 11kV 킬로볼트가 오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파워는 IV 해가지고 V는 이제 11kV 해가지고 이제 전류.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유저가 있는데 뭐 펌프는 뭐 20kW가 필요하다. 일렉트릭 히터는 2000kW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으로 그런 파워 서플라이를 다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제 나타내 줄 때 뭐 우리 두꺼비집처럼 스위치 기어라든지 뭐 차단하고 다시 열어주고, 뭐 MCC 모터 같은 경우는 MCC라고 해가지고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도 이제 차단하거나 아니면 제어해주는 이런 것들도 다 사야 됩니다. 그럼 사야 되려면은 결국은 데이터시트를 작성해가지고 일렉트릭 엔지니어들이 이걸 이제 뭐 MCC 견적 업체에다가 뿌려줘서 이걸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일렉트릭 엔지니어들도 이런 이제 필요한 이퀴먼트들 있잖아요. 장치들. 뭐 스위치 기어라든지 MCC, 서브스테이션, 파워를 피더를 받아서 이제 각 필요한 유저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파워 케이블도 있을 거고요. 파워 케이블도 다 뭐 길이라든지 두께 이런 걸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일렉트릭 팀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했다시피 MCC라든지 모터 컨트롤 센터죠. 그거는 이제 보통 모터에 파워 주고 뭐 제어를 하는 역할하는 거를 MCC라고 하고요. 스위치 기어,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뭐 이거를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다운 시켜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스위치 기어도 전체적인 킬로와트, 요게 흘러가는 전류, 이런 킬로와트를 알아야지 이거를 디자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로스트를 작성한 이유도 이런 발전기라든지 스위치 기어, 이런 것들,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데이터 시트 쓰고 구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개념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가 아니라서 개념 잡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